자, 문제 4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문제 답해라. 다음들을 이용해서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속연월은 10월이며 지급은 11월 5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지급 내역을 보자. 학원 소속 강사는 뭐죠? 프리랜서니까 사업소득 맞죠? 근데 맨 밑에 강연료는 일시 우발적인 거니까 뭐죠? 기타 소득이죠.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없어요. 문제가 뭐만 하라고 나와 있어? 사업소득만 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석상이에요. 차인 지급액. 차인 지급액은 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 후 금액이며 정상 입금 처리되었다. 얘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일단 사업자 등록 들어가 보세요. 원천인수에서 사업자 등록 들어가서 김태민 등록한 것 좀 한번 보자. 소득의 구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소득의 구분 학원 강사, 소득의 구분 학원 강사,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거주자까지 4번까지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소준섭 찍어주세요. 소준섭 찍었어요? 얘도 똑같이 학원 강사, 외국인, 거주자까지 해주시면 잠깐만 얘는 외국인이야? 그러네.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외국인 국적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사업소득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맨 밑에 박지원은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하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기타 소득자 등록 들어가서 자 한번 해볼까? 203번 박지원 거주자예요. F1 눌러서 강연료 외국인이야. 얘도 외국인 중국이에요. 외국인 F1 눌러서 중국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입력 안 해도 돼요. 생년월일 입력 안 해도 되고 소득자 구분 실명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외국인 등록번호가 131번에 있죠, 그쵸? 13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0번의 실명, 개인입니다. 필요율은 60%로 떠 있죠? 네. 외국인 등록번호 131번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맨날 그냥 우리 거주자만 했잖아요, 그쵸? 참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차인 지급액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사업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세율 이렇게 하면 사업소득세가 나와요. 사업소득세. 얘가 만약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자. 얘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필요비는 없단 말이에요. 얘가 10만 원 나오죠. 원천세율이 몇 프로니?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세는 3,300원이 나올 테고요. 그죠? 사업소득세는 3,300원 나올 테고요. 그러면 실지급액은 10만 원에서 세금 떼고 96,700원이 지급되는 거죠. 96,700원이 지급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얘가 100%일 때 얘가 96.7%가 나온단 말이에요. 96.7%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돼. 프리랜서는 96.7%라는 거. 그럼 지금 문제는 실지급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384500 나와 있죠? 얘가 3384500 나와 있어요. 그럼 과연 얘는 얼마냐라는 얘기지? 얘 나누기 96.7% 해봐. 얼마 나오니? 350만 원. 얘는 350만 원이었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4061400이라는 얘기잖아. 나누기 하면은 얼마 나오니? 420만 원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입력해야지. 350만 원이랑 얼마? 420만 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같이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봐요.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갔어요? 김태민 찍어봐.
350만 원 입력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준섭도 찍어보세요. 소준섭도 찍었니? 420만 원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거는 귀속연월이 10월이고 지급은 몇 월이라고 그랬어요? 11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기타 소득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잠깐만 보자. 기타 소득은 얘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잠깐만 여기 봐요. 기타 소득은 내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필요 경비가 60% 아까 떴었지 그치? 필요 경비가 60% 떴어요 안 떴어요? 떴잖아. 강연료는. 그러면 10만 원에 60%면 얘가 6만 원이에요. 얘가 4만 원 나오죠. 기타 소득세는 22%잖아 그치? 기타 소득세는 22%예요. 4만 원에 22%면 8,800원이 세금이야. 여러분 10만 원에서 8,800원 빼면 91,200원이 수령액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보자. 얘가 100%일 때 얘가 91.2%가 되는 거죠. 91.2%. 자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차인 지급액이 290만 160원이에요. 290만 160원. 자 나누기 91.2% 하면 얼마 나오니? 318만 원. 요걸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318만 원. 자 나같이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 볼까요?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갔어요. 지금은 11월 5일이고요. 11월 F2번 눌러서 선택해 갖고 오시고 귀속은 10월이지 똑같이 귀속 10월. 귀속은 다 10월이라고 그랬습니다. 10월로 바꿨어. 지급중에 318만 원. 지급중에 318만 원 저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메모할 거 있는 사람 얼른 메모해 주세요. 다음은 영업부 상용직 근로자 김혜리 과장 퇴사일은 8월 31일 중도퇴사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김혜리 과장의 8월 기속 급여 자료 입력,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사원 등록을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줘야지. 다같이 사원 등록 들어가 볼까? 사원 등록 들어가서 김혜리 과장 찍어보세요. 맨 밑에 16번에 퇴사하는 월일에 8월 31일 그 다음에 개인으로 인한 자진 퇴사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다 확인했으면 빠져나와서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야 되겠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서 8월 귀속 그죠? 근데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이니까 9월 15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08 귀속은 08월 지급은 9월 며칠이라고요? 15일 날짜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8월 달에 9월 15일 날짜. 그 다음에 수당공제 찍어볼까요? 기본금 있죠? 상여금 있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있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없어요. 보육수당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보육수당. 수당명에 보육수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육수당. 이미 입력한 사람은 내비두세요. 내비두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명칭이 보육수당으로 바뀌었어요. 보육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사항 더 읽어볼게요. 기타 사항 더 읽어보면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5일이면 퇴직한 날의 소득세 등은 정산의 금액을 반영하기로 한다. 4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만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면 주어진 자료만으로 퇴직 정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당 공제 등록 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부르다 입력하고 미반영된 수당은 새로 입력한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보육수당은 이제는 출산 보육수당이 아니라 분리가 됐다고요. 출산은 전액 비과세고요. 보육수당은 20만 원까지 비과세고 이렇게 분리가 됐어. 2025년부터는. 그래서 명칭이 그냥 이제 보육수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여러분 식대는 없네 그치? 식대 없으니까 부르다 해주시면 되고 공제 등록에서 학자금 상환 부르다 해주신 다음에 학자금 상환 부르다 하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금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다 입력하고 나면 연말정산창이 뜰 거예요 그쵸? 연말정산창이 뜨면은 급여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입력하면은 안 뜨는 사람은 중도퇴사자 정산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뜰 거야.
안 되는 사람은 중도퇴사자 정산. 중도퇴사자 정산을 치면은 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급여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급여 반영. 됐죠? 빠져나와 주시고, 퇴직금 지급이니까 퇴직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 보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서, 퇴직금 지급은, 자,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귀속은 8월로 한다. 귀속은 8월. 지급연월은 9월. 근로, 퇴직. 귀속연월은 8월에 지급은 9월 15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화면 봐요. 기산일, 입사일은 똑같이 6월 11일로 들어갔죠. 퇴사일은 2025년 8월 31일이고요. 퇴직금 지급일은 2025년 9월 15일.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8월 31일, 9월 15일. 제가 뒤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과세 퇴직급여가 얼마예요?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과세 퇴직급여라는 1,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밑에 화면 하단에 과세 이행 계좌 명세에 미래투자증권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금일은 9월 15일이고요. 계좌 입금액 1,000만 원 입력하시면 소득세가 25,840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됐지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빠져나와 주시고 다음 문제 3번. 다음 데를 이용해서 원천수행 상황신고서를 작성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수행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천수행 상황신고서 들어가서 6월 기속 6월 말 지급 퇴직자 2명 530만원 소득세는 82,000원. 이거 어디 갖다 입력하면 되는 거죠? 퇴직소득이니까 퇴직소득이 몇 번에 있어? A, 21, 22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절대 A21에 연금 계좌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건 은행에서 건드리는 거야. 은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21에 연금 계좌는 일반 회사에서는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 회사에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행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회사는 A22 그 외란에 갖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두 명이 530만 원, 82,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니까 어디에 또 들어가면 되죠? 매월 징수 A25에 들어가면 되죠. A25에 한 명이 얼마 들어가면 되죠? 800만 원에 24만 원. 그래서 마감하시고 전자신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